기초물리학 10번째 강의는 파동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파동은 어떤 현상이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파동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마 가장 익숙한 게 그 해안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파도가 쳐오는 물결파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결파를 관찰을 해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이 파면을 따라 뭔가 진행해 온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진행해 오는데 이렇게 오던 게 자세히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진행하는 파가 있다라는 게 보여요. 지금 여기 보이죠? 자, 이 파는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벽이 있어서 이렇게 오던 파동이 이 벽에 부딪히면 반사가 돼서 이렇게 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서도 파동이 뭔가 이런 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그 퍼져나가다가 어떤 장애물, 벽 같은 걸 만나면 반사가 일어나는구나. 자,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더 보면 이게 다시 잘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진행하는 파와 반사하는 파가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여기가 두 개가 만나는 데죠. 이렇게 진행하는 파와 반사하는 파가 만나면 더 진폭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파동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물결파를 통해서 이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있고, 그 반사 같은 일도 일어나고 간섭이라는 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란 뭐냐 하면 이렇게 이 매질의 진동이 공간을 퍼져나가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진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진동이 일어나려면 뭔가 복원력 비슷한 게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현상이고 많은 종류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종류를 먼저 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역학적 파동이라는 건데, 이거는 진짜로 매질이 있는, 그 매질이 물질로 된 매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뉴턴 역학으로부터 이 파동이 퍼져나가는 파동 방정식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적 파동의 대표적인 게 음파, 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게 이 공기중을 통해서 이 공기가 뭔가 진동을 해서 그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진동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음파는 이렇게 압력하고 밀도 같은 게 이 진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익숙한 수면파 같은 경우에는 이 수면의 이 표면의 높이가 진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땅 자체, 그 물질 자체가 이 진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지진파에는 그러니까 진동의 이제 P파, S파 등등으로 나눠서 이렇게 조금 성격이 다른 이제 파동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역학적 파동입니다. 근데 파동에는 이렇게 매질이 있는, 물질로 된 매질이 있는 역학적 파동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뒤에 배울 이제 전자기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을 퍼져나가는데 매질이 없어도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파장이 있을 수 있고, 그 파장에 따라 이렇게 다른 이름을 가진 전자기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파는 이제 모두 다 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물질도 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20세기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 같은 수준에서 이해하려면 우리가 전자나 그 안에 있는 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입자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파동으로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이 파동 취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이 파동의 종류를, 그러니까 파동의 매질이 뭐냐 또는 어떤 양이 진동하는 것이냐 가지고 나눴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또 파동을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파동이 전파해 나가는 공간의 차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퍼져나가는 게 1차원 줄 같은 걸 퍼져나가면 그 1차원 파동인 거고, 지금 이렇게 줄에 진동이 툭 한번 쳐주면 이게 진동이 쭉 줄을 따라 가죠. 갔다가 이렇게 반사돼서 돌아옵니다. 이런 건 1차원이 되겠고, 수면파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의 진동이 면으로 펴져나가죠. 이렇게 2차원 파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공간이 3차원이니까 3차원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이 일반적이겠죠. 뭐 전자기파 같은 것도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3차원 공간을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면의 형태에 따라서도 구별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점에서 뭔가 진동이 만들어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면 이렇게 그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죠. 그럼 같이 진동하는 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미상이 같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폭이 같아지는 요 면의 모양이 이 원 형태로 나오겠죠. 2차원이라면 원이고 3차원이라면 구면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퍼져나가는 파를 이제 구면파라 그럽니다. 근데 이 구면파도 이렇게 굉장히 멀리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구면이 멀어지죠. 그러면 약간 평면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평면이 쫙 진행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파가 됩니다. 이제 그런 걸 평면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면파가 중심에서 충분히 멀어지면 평면파에 가까워진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태평양입니다.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그 대지진이 났을 때 그 진동이 이제 땅으로도 퍼져나가지만 이렇게 바닷물로도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 수면파로도, 그러니까 파도, 그 쓰나미라 그러죠. 이건 워낙 그 파고가 높고 이렇게 가니까 그 쓰나미가 이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퍼져나가는 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는 구면파가 퍼지다가 이렇게 멀어지면 갈수록 이렇게 평면파 형태로 퍼지는데, 이런 것들은 닥치면 이제 그 큰 재앙이 닥치는 거죠. 엄청난 높이에 물이 와서 덮치는 거니까. 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쓰나미 같은 큰 파동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파동을 분류하는 방법이 그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의 관계를 가지고 이 파동을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줄의 진동을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그 줄의 진동은 내가 줄을 탁 위아래로 흔들면 이 진동이 이렇게 줄을 타고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럼 진행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파동이 나가는 방향이 진행 방향입니다. 근데 진동 방향은 뭐냐면 이 줄이 진동하는 방향이죠. 줄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그런 파동을 이 가로 파동이라고 합니다. 횡파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줄의 진동이 이제 대표적인 횡파고, 우리 수면파도 이제 이 횡파죠. 그러니까 수면을 따라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그러니까 수면의 진동 방향은 수면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을 하죠. 자, 그렇고 지진파에는 이 지진파 중에 S파가 이렇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진동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동은 세로 파동이라 그럽니다. 종파라 그러죠. 이 대표적인 종파가 우리가 이 소리로 듣는 음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파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 압력이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종파가 되는 거고, 지진파 중에는 비파가 이렇게 종파입니다. 그래서 지진파는 이 횡파, 종파가 같이 있다. 근데 그 파가 성격이 달라서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도 이 파동을 횡파와 종파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파동을 기술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자,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물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건 일단 사인파형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인파라고 하지만 여기서 사인파 얘기하는 건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의 함수로 쓸 수 있는 이 파동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를 기술하려면 파동이 공간을 전파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을 하는 걸 나타내주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변수를 y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수면파 같으면 이 y가 그 수면의 높이가 되겠죠. 자, 음파 같으면 압력의 크기 같은 게 될 겁니다. 자, 그 y가 근데 시간에 따라 물론 진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함수이기도 한데 또 이게 공간을 퍼져나가기 때문에 공간의 함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파동을 기술하려면 자, 입자를 기술하는 방법과는 상당히 다른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입자는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썼죠. 근데 파동이라고 하는 건 그 공간의 모든 점에서 뭔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진동이 공간을 타고 퍼져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 진동하는 변수, 그게 진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입자로 봤을 땐 위치 같은 게 여기서는 진동의 크기,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는 y라고 이제 일단 썼습니다. 수면파 생각을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파가 이제 y 방향에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진동 이제 그린다는 뜻에서. 근데 이게 어쨌든 그게 이 공간과 시간 모두의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파동 함수라고 부릅니다. 파동을 기술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진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함수다. 근데 그리고 그거는 이 시간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공간의 함수가 된다. 모든 점에서 진동의 크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파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요 파동 함수, 그러니까 진동의 크기가 이 사인 함수의 형태로 주어진다. 그 안에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1차원 파동이거나 또는 평면파일 경우에 이렇게 내가 이 x라는 변수, 그러니까 공간 좌표 하나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3차원 생각하면 이제 좀 수학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는 다 1차원 평면파다. 그러니까 줄의 진동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럼 평면으로 진행하는 파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형태로 써지는 걸 이제 이 사인 파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인 파형에 대해서 그럼 요 앞에 이렇게 상수가 여러 개 나오죠. 자, 그 상수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한 번씩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맨 앞에 나오는 요 A는 우리가 진동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이게 그 진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하는 게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 진동의 크기라는 게 있죠. 그걸 나타내주는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이 사인 함수 안에 들어오면 그 전에 진동은 x에 따라 달라지는 건 없었죠. 오로지 시간에 따라, t에만 따라 달라졌는데 여기는 지금 x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x 앞에 붙어 있는 이 수를 이제 파수라고 부릅니다. 네, 일단 이름이니까 외워둡시다. 이 k를 이제 파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t 앞에 붙어 있는 이 상수를 이제 이거는 진동할 때도 나왔죠. 그러니까 각진동수라고 부르고 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 상수를 이제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파수와 각진동수의 역할이 뭔가를 보죠. 근데 각진동수는 진동에서 익숙하니까 먼저 이걸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x에서도 t에 따라 계속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 진동의 주기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메가 t가 2파이가 되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니까 이 주기가 오메가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오메가 분의 2파이가 이 진동의 주기가 된다. 자, 근데 그럼 요 x 앞에 있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거는 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요쪽이 x축이고 요쪽이 t축이죠. 그럼 x는 한 위치인데 그 위치가 바뀌어도 요 물결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위치에 따라 이렇게 이 높이가 다른 거를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한 지점에서도 시간이 가면 출렁출렁하죠.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는 주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 위치에 따라서 계속 또 진폭이 이 진동의 크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래서 이게 한번 올라갔다가 원래대만큼 돌아오는데 그동안 이동하는 거리, 요 거리를 이제 여기 그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높은 데까지 또는 제일 낮은 데서 제일 낮은 데까지 이거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반복되는 건 주기, 공간적으로 반복되는 건 파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kx가 2파이가 될 때마다 반복될 테니까 이 파장을 보통 이제 람다라는 기호로 씁니다. 그래서 이 람다는 이 k분의 2파이가 된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근데 각각이 그러니까 공간에 따라 진동하고 시간에 따라 진동하는 거냐? 근데 사실은 진짜 파동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개를 조합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카파로 묶으면 이게 x 마이너스 어떤 상수 t가 되죠. 이 상수를 v라고 썼어요. 요 v는 내가 요 카파를 뽑아보니까 이 v는 카파분의 오메가가 되겠죠. 근데 이 카파분의 오메가를 요 관계식 가지고 다시 써보면 자, 람다 f가 됩니다. 요 f는 t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진동수니까 f는 이제 t분의 1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요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요 사인 함수 안에 x-vt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뜻하는가?
자, 내가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fx라는 함수에 그 안에 있는 요것만을 x-vt로 바꿨어요. 여기를 x-vt로 바꾸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x가 돼 있는데 t가 이제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걸 fx를 그려보면 이런 함수라고 해보죠.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이게 t는 0일 때다 그러면 t가 조금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vt만큼 내가 요 함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 게 되겠죠. 그럼 요 위치가 아니라 여기서 vt만큼 간 요 위치에 이렇게 옮겨간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갔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파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써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파동이 이제 이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 V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파동의 진행 속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V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전파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 파수하고 각진동수가 주어지면 카파분의 오메가가 되고 이 파장과 이 진동수가 주어지면 람다 F가 된다. 이거는 항상 파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파동을 이제 그 사인파형의 파동을 이제 기술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동을 잘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용어들을 다 숙지를 하고 요 관계식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파동을 기술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러면 사실 더 근본적인 질문, 저런 파동이란 현상은 왜 생기는 거냐? 라는 거를 이제 살펴봐야죠. 그럼 파동이 일어나는 예를 들어 수면파 같으면 그 수면파에 대한 이제 그 운동 방정식 같은 걸 구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쉽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저런 파동은 일반적으로 저 파동을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파동 방정식은 이제 1차원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이 파동 함수라 그랬죠. y가 이제 x와 t의 함수인데 이 t에 대한 미분,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에 보통 t에 대한 2차 미분이 나오죠. 근데 이 방정식에는 t에 대한 미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x에 대한 미분도 나오죠. 이게 x의 함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나란히 이제 이 두 번 미분한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써졌을 때 이 t로 미분한 그 두 번 미분한 거 앞에 이렇게 상수가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이 상수가 정확하게 이 파동의 전파 속력과 관계가 됩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이 v제곱분의 1로 적어놨죠. 그럼 요 상수가, 요 앞에 나온 상수가 바로 v제곱분의 1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이런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얻어진 거냐? 이게 그 파동이 존재하는 개마다 저걸 유도하는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건 상당히 이제, 그 수학 실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좀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이렇게 이 초보자인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줄의 진동을 이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줄의 진동도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줄이라고 하는 거를 모델을 세웁니다. 그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질량들이 이게 스프링으로 다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가 그 질량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운동 방정식을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요 물체에 대해서 내가 요 MA,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얘가 받는 힘인데 양쪽 옆에 스프링으로부터 받겠죠. 그러면 스프링으로부터 받는 복원력을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럼 여기 지금 요거에 대해서 적은 거니까 전체 줄에 대한 방정식은 요거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나 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려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 x로 나누고 뭐 여기 이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하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해보면 이 줄의 특성으로 주어지는 이런 파동 방정식이 나온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유도를 해보면 이제 요 위에서 제시한 이런 파동 방정식이 나오고 줄의 경우에는 요 앞에 상수가 이렇게 이 타우분의 뮤고 뮤는 선밀도고 타우는 장력이 돼서 그래서 이 전파 속력 V제곱이 뮤분의 타우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 파동이라는 것이 파동 방정식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기술이 된다 정도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이 장애물, 그러니까 벽을 만나면 반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이 반사가 일어날 때도 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줄끝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는데, 고정단 반사는 이 그림에서 보여듯이 이렇게 위로 갔던 게 쭉 가다가 반사가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위로 가던 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진동의 위상이 이제 180도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바뀌어서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요 끝이 움직일 수 있으면 이제 자유단 반사라는 게 돼서 위로 가던 놈이 얘가 출렁하면서 다시 원래 그 위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단 반사에서는 위상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파동의 반사도 이 두 가지 이제 타입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유단 반사, 고정단 반사가 진짜로 그런가 이렇게 좀 의심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영상을 이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자유단 반사는 여기 이게 보면 여기 이제 여기를 고정시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럴 때 반사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죠? 위로 갔던 게 위로 돌아오죠? 그죠? 예. 자, 이번에는 여기를 이제 고정해 놓은 고정단 반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비교해 봅시다. 어떻게 되죠? 위로 갔던 게 아래로 내려오죠? 그죠? 예, 이렇게 위상 반전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벽에 의해서만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매질이 바뀌어도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여기서는 그 그림만 이걸 봐가지고는 잘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뭐 요 길이가 달라지는 면에서도 이렇게 이 반사가 일어난다는데, 그러니까 요 경우에 보면은 어느 쪽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단 반사가 될 수도 있고 고정단 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던 두 파동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물결파와 물결파 두 개가 만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걸 보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 파동의 중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파동을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이 이 미분 방정식인데 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이 선형성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Y1이라는 게 파동이다.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얘기는 파동 방정식의 해란 얘기죠. 그 다음에 Y2도 파동 방정식 파동이다 그러면 이 두 파동 방정식의 상수를 곱해서 더한 것도 역시 파동이 된다. 물론 이 상수가 1로 놓으면 그냥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는 새로운 파동은 어떻게 되냐? 단순히 그냥 그 두 파동을 더한 게 새로운 파동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 선형 방정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제 중첩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그냥 더한 게 새로운 파동이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또 각자가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하던 이런 파, 이쪽으로 진행하던 이런 파가 만나면 여기 만나는 데서는 진폭이 커지지만 그냥 또 계속 진행해서 그냥 쑥 하고 서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도 됩니다. 저렇게 그 파동의 중첩 때문에 나타나는 이 재미있는 현상이 바로 파동의 간섭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간섭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위상이 다른, 이게 두 파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나. 지금 이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여기 위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출발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인데, 그러면 그 진동, 요 두 개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요런 진동과 요런 진동이. 지금 여기서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진폭이 같다라고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진폭이 같다라고 맞춰놓으면 요 두 개를 더한 거를 이 사인 함수 두 개인데 요 안에 위상이 다르죠. 이런 거를 이 삼각함수 두 개 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인이나 코사인의 합의 공식 같은 거를 알면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지면 이렇게 진행하는 판데
요 진폭이 요 위상 차이에 의해서 이 진폭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요 위상차가 0이다 그러면 두 개가 겹쳐서 두 배로 이제 진폭이 되고, 만약에 위상차가 이제 180도 다르다.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만났다 그러면 이게 파이가 되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돼 버리죠. 그러면 진동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위상 차이가 0이 돼서 진폭이 커지는 걸 이제 보강 간섭이라 그러고, 이 반대로 이 위상 차이가 180도 파이가 돼서 이 진동이 사라지는 걸 이제 소멸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개가 만날 때는 이런 위상 차이가 왜 생기냐 하면 이 두 파동이 거쳐온 경로가 달라서 많이들 생겨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경로 차이를 위상 차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로가 만드는 위상 차이는 그러니까 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에 관계된 양은 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파장만큼 이동하면 원래 2파이만큼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 차이를 이렇게 파장으로 나누면 거기에 2파이를 곱한 것이 이제 그 위상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위상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0이면은 보강이고, 그러니까 0이 아니라 사실은 2파이의 정수배면 보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파이의 홀수배면 이게 이제 소멸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다시 경로차에 대해서 쓸 수 있겠죠. 경로차에 대해서 람다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그러면 이 경로차가 이제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 이 그 소멸 간섭은 이제 이 정수배 더하기 2분의 1이 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소멸 간섭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In this video, we will demonstrate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interference of water waves using a Pasco ripple tank. The ripple tank setup is shown here. On the left is a motor that oscillates with different frequencies and amplitudes. Above a thin layer of water is a light source, and below is a mirror that reflects the ripples onto a screen. This video was recorded using a high-speed camera so that 1 second in real time is represented by 15 seconds in this video. Here, plane waves are incident upon two openings. When a plane wave passes between two openings, the result is like creating two new waves. These waves can add together to form new waves, which is called superposition. When the two waves are out of phase with one another, they add together to create no wave. This is called destructive interference. These red lines show where destructive interference is happening. When the two waves are in phase, they add together to form an even larger wave whose amplitude is the sum of the amplitudes of the two waves. This is called constructive interference. These green lines show where constructive interference is happening. You can think about how this experiment might prove that light and sound are waves. 자, 이 간섭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파가 만나서 정상파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정상파는 영어로 스탠딩 웨이브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서 있는 파동 같은 거다라는 거죠. 사실 파동이라고 하는 건 진행하는 거잖아요. 퍼져나가는 건데, 이 퍼져나가는 게 두 개가 만나면 마치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로 이 정상파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진폭을 가진 두 개의 파동이 만났는데 이번에는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요 부호의 차이가, 하나는 요거는 양의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요거는 음의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되겠습니다. 요 두 개가 만나면 역시 요것도 합쳐보면 이렇게 두 사인 코사인 함수의 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가 돼 버려요. 그래서 t하고 x가 분리가 돼요. 이렇게 같은 형태로 있어야만 진행하는 파동인데 이게 분리가 되면 진행하는 파동이 아닌 거죠. 그럼 요게 그 각자 위치에서의 진폭이 되고 그냥 그 진폭 그대로 여기서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진폭의 크기가 x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도 보면 이쪽으로 진행하는 파와 이쪽으로 진행하는 파가 두 개가 만났더니 이런 파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x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진폭이 어디는 0이 되는 데가 있죠. 이렇게 이 kx가 n파이가 되는 데는 진폭이 0이 되고, 이제 이 n 플러스 2분의 1파이가 되는 데는 이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커져요. 그래서 요런 데가 생기고 여기 없는 데가 생기죠. 그래서 요 사라지는 데를 마디라 그러고 이 그 제일 커지는 데를 이제 배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게 진폭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코사인 오메가 t가 있으니까 여기 요 진폭에 맞춰 여긴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동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두 진행하는 파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상파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정상파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쪽 끝 고정해 놓고 줄을 진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줄을 흔들면 여기는 못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 줄의 그 흔든 진동이 일로 갔다가 여기서 반사가 돼서 돌아오겠죠. 그럼 이쪽으로 진행하는 파동과 반사돼서 반대로 진동하는 파동이 만나겠죠. 진폭도 같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정상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정상파는 여기는 진폭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반드시 이제 마디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생기는 정상파들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흔들어 줄 때, 그러니까 특정한 파장들만 형성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줄에 그 진행 속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파장이 다르면 그러니까 V는 람다 F 관계식에 의해서 진동수도 달라지죠. 그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진동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에 생기는 정상파는 그래서 이런 그 양 끝단이 예를 들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0이 되는 그런 파동만 가능해서 이 진동이 아무 파장에서나 일어나지 않고 그걸 딱 맞춰주는 파장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줄의 고유진동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잘 따져보면 아까 이 진폭이 이제 이런 그 조합으로 써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는 양쪽에서 사인만 나왔는데 사실은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써지고 해보면 그래서 결국 양쪽이 0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 진폭이 사인 KL 형태로 돼야 되고 교 L에 맞춰서 이 K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 K나 안 되고 이렇게 KL이 이 파이의 정수배인 이런 것만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파장이 딱 이제 그러니까 요 줄 길이를 L이라 그러면 이 파장이 2L, 요 줄의 2배를 N으로 나눈 이런 파장만 가능하고 파장이 이렇게 되면 진동수는 요 관계식에 의해서 이런 진동수만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저 줄을 이제 흔들 때도 자, 이 줄에 이제 고유한 진동수가 있는 거랑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저 줄을 진동을 막 시킬 때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진동을 밖에서 흔들 때 아무 진동수로나 마구 흔들면 이 진동하는 개가 반응을 잘 안 한다 그랬죠. 딱 맞춰진 진동수로 흔들어 줄 때만 이 줄의 진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명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줄이 고정된 줄이 이렇게 고유 진동이 생긴다라는 걸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공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밖에서 흔들어 봤는데 특정한 진동수에서만 강하게 반응하더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줄을 이제 밖에서 흔들어 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고유 진동수가 이렇게 최고 낮은 진동수가 13.7이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아무 진동수라 그러면 반응을 안 하다가 이렇게 고유 진동수에 딱 그거의 배수로만 진동을 시키면 이렇게 이 줄이 이제 반응을 해서 이 고유 진동을 잘 보여준다라는 걸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고유 진동이 이 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평면을 내가 밑에서 이렇게 진동을 막 시켜도 이 평면에 또 이 정상파가 생기면서 특정한 고유 진동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이렇게 보면 영상을 보면 나오겠지만 소금을 뿌려보면
이 소금들이 막 움직여서 결국 소금이 이 마디로만 다 이렇게 찾아가서 이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파동에 의해서 이 재미있는 현상들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고유 진동수를 이런 식으로 다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 파동이라는 게 어떤 현상이고, 그 다음에 그 파동을 이 분류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 파동이라는 걸 어떻게 기술하는가. 그래서 파동 함수를 통해서 기술하고, 그 파동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파동 방정식이라는 걸 만족해서 파동이 어떻게 전파해 나간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기술하게 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파동의 이제 일반적인 성질로서 뭐 반사, 그 다음에 중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 그 결과로 이제 간섭 현상이 생기고, 그 간섭 때문에 생기는 정상파, 이제 그 정상파 때문에 이런 그 파동이 퍼져나가는 이런 계에서도 이 고유한 진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고유한 진동을 이 공명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이제 배워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